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밝았는데 증시 분위기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코스피 4,000선이 깨지는가 하면은 원달러 환율은 장중한 때 1,460원마저 돌파했는데요. 결국 믿을 수 있는 건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 호실적밖에 없겠죠. 기업들의 호실적 그리고 견조한 실적에 힘입어서 증시가 반등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럼 먼저 지난주 마감 상황부터 바로 확인해 볼까요? 지난주 미국 증시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나타내다가 결국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가 시장의 발목을 잡는 듯 했지만 그래도 셧다운 사태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다우와 S&P 500 지수는 다행히 양전된 모습입니다. 다우 지수는 0.16% 상승, S&P 500 지수도 0.13% 올라와줬고요. 반면 나스닥 지수만 0.22%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채권과 외환 시장도 셧다운 사태를 주시하면서 움직였는데요.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셧다운 사태가 빠르면 이번 주나 다음 주에는 종료될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결국 4.1% 아래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고용시장 냉각 가능성을 주목하면서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지난주 100 위에서 거래되던 게 지금은 99 중반에서 움직이고 있고 또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최근 들어서 심상치가 않죠. 야간 거래에서 한때 1,460원마저 돌파했었는데 당분간 외국인 이탈세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인 상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이번 주 증시 일정도 체크해 보시죠. 중요한 이벤트들이 모두 지나간 만큼 상대적으로 좀 한산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셧다운 진행 상황과 함께 기업들의 실적을 체크하는 게 이번 주 관전 포인트가 될 듯합니다. 우선 월요일에는 연준위원들의 연설과 함께 서학개미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는 코어위브 또 리게티 컴퓨팅의 실적이 공개됩니다. 최근 들어서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심상치가 않죠. 리게티 컴퓨팅의 실적도 잘 챙겨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채권 시장이 휴장에 들어갑니다. 재앙군인의 날을 맞아서 채권 시장이 하루 쉬어가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고 또 NFIB 소기업 낙관지수가 공개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중요한 지표들이 계속해서 나오지가 않고 있죠. 이런 마이너한 지표들도 좀 챙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수요일에는 10년물 국채 입찰이 진행되는데요. 견조한 수요가 지속될 경우에 10년물 계속해서 4.1% 아래에서 거래될 걸로 예상되고요. 이와 함께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중요한 지표들 CPI와 PPI, 여기에 소매 판매까지 공개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별표가 쳐져 있는 지표들은 셧다운이 계속될 경우에 발표되지 않는 점.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CPI와 PPI 그리고 소매 판매까지 모두 다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이긴 합니다. 이 외에도 월트 디즈니, 코어위브, 코어위브는 한 번 더 나왔네요. 네, 월트 디즈니와 함께 다른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도 잘 챙겨봐야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주요 일정들까지 체크해 봤고요. 기업과 섹터 이슈들은 어땠는지 김현수 아나운서와 바로 체크해 보시죠. 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미증시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저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일단 M7 기업들 상황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지난 거래일 전반적인 낙폭을 가져갔지만 이 안에서 마지막으로 갈수록 양전에 성공해준 기업은 3가지 기업밖에 없었습니다. 이 중 한 가지 기업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테슬라입니다. 일론 머스크 CEO의 보상안이 결국 통과를 했죠. 75%의 찬성수 통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상안 통과 소식이 전반적인 낙폭을 만회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날 3.68% 하락했다라는 점 확인하신다면 역시나 재료 소멸로 조금은 받아들였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저사양 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칩 가운데서도 중국 수출이 규제됐다라는 점이 주가에 악영향을 보태줬습니다. 이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악재성 이슈가 나왔죠. 중국 정부도 신규 데이터 센터에 중국산 칩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엔비디아는 중국으로의 수출길에 이중고를 겪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메타입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 지난 시간에 메타 관련 논란을 한 가지 전해드렸는데요. 사기성 광고로 인해서 매출이 정말 급속도로 올랐다라는 부분을 전해드렸죠. 이로써 한화로 약 23조 원가량의 돈을 벌어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장 중에는 전반적인 하락폭을 보였는데 장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 전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6천억 달러가량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라고 하는데요. AI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전력 인프라에 우리 돈으로는 88조 원가량을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밝혔으니까요. 해당 소식은 잠시 뒤 브리핑 통해서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히트맵도 열어보시죠. 전반적인 분위기도 체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혼조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난 거래일 미국 뉴욕 증시. 일단 11개 업종 중 안에서도 기술주 관련한 2개 업종 제외해서 9개 업종은 그래도 상승불을 켜준 하루였습니다. 기술주 관련해서 하락폭이 두드러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픈 AI의 이슈가 있었죠. AI 버블론이 좀 숨어 있다가 시장에 등장하기 시작한 요즘 이 버블론이라는 카테고리 자체는 유지하되 계속된 소식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오픈 AI의 버블 논란 이슈가 있었죠. 정부 측에서 구제 금융을 거부했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해당 소식은 앞서 말씀드렸던 메타와 함께 잠시 뒤 브리핑 통해서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을 받아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1.01% 하락했고요. 기술주 안에서도 약간의 혼조세를 보인다라는 점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가는 약간 반등했습니다. 유가는 지난 거래일 0.54% 고개를 들었는데요. 4거래일 연속 하락하다가 4거래일 만에 양전했다라는 부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흐름 속에 에너지주, 특히나 쉐브론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소매업체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이 안에서 달러트리 같은 경우에는 3.7% 상승했다라는 부분 챙겨가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AI 관련된 소식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AI 버블론 계속된 기조가 유지가 될수록 궁금해지는 이 다음 거래일, 다다음 거래일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AI라는 키워드가 시장에 점점 커지는 만큼 버블론은 시장 안에 항상 잠들어 있는데 이게 가끔 가다가 툭 튀어서 올라와 줬다가 다시금 잠잠해지고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이런 양상이 패턴처럼 반복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금요일 버전으로 업데이트됐던 소식은 무엇일지 한 가지 체크해 보시죠. 일단 목요일 이 지난 거래일부터 이슈가 되어왔던 건 오픈 AI가 정부한테 우리가 좀 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돈을 좀 빌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입니다. CFO의 발언이 있었죠. 하지만 금요일에 좀 주목을 받았던 건 샘 올트먼 CEO의 발언이었습니다. 오픈 AI는 정부의 보증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전에 나왔던 AI 버블론을 좀 잠식시키려는 시도를 했는데 하지만 시장은 이 발언을 크게 주목받고 양전의 움직임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두 가지 큰 우려감을 둘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샘 올트먼 CEO가 트위터에 남겼던 발언이 너무너무 길었습니다. 좀 간단하게 우리는 필요가 없어요라고 좀 단언을 해줬다면 믿음을 가지고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왼쪽에 제가 첨부해 놓은 이미지가 샘 올트먼 CEO가 입장을 남겼던 전문인데요. 최대한 작게 브리핑판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축소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가 참 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입장문 길이가 길어도 너무너무 길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백악관의 선긋기가 있었죠. 백악관의 AI 총괄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연방 정부가 AI에 직접 지원을 할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픈 AI의 앞으로의 앞길에도 약간은 먹구름이 낄 수 있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특정 AI 기업이 실패해도 다른 미국 AI가 채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픈 AI의 내부 순환 구조를 조금 더 우려감을 자아낼 수 있을 만한 트리거적인 이야기를 속속들이 내놓기도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 측에서 조금은 웃을 수 있던 소식은 무엇이 있었느냐? 한 두 가지 정도가 지난 거래를 기준으로는 있었겠습니다. 일단 메타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전달드린 대로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 또 전력 인프라 등에 3년 동안 880조 원을 투자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한 9월쯤이었나요? 이 메타의 CEO 저커버그와 트럼프 대통령의 약간의 회담이 있었죠.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너희 데이터 센터 투자 언제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좀 이렇게 막혀 있는 걸 풀어내듯이 한 6천억 달러 가량은 정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년 안에는 할 거야라는 이야기를 좀 반복적인 발언으로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걸 좀 확언해주는 말이었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픈 AI가 미국 정부에 반도체 세액 공제, 그러니까 칩스법의 대상을 조금 더 늘려달라라고 이야기한 게 뒤늦게 밝혀졌다는 점도 거품론을 조금은 잠식시키는 듯 했습니다. 반도체 세액 공제에서 데이터 센터까지 범위를 좀 넓혀달라라고 한 건데요. 이 세액 공제 대상을 좀 넓혀달라라고 한 건 우리가 계속해서 투자 유치를 받을 것이고 이 풀은 점점 커질 것이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난 거래일을 마감하고 주말 사이에는 이런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젠슨왕 CEO, TSMC의 웨이퍼에 대한 추가 주문을 접수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는데 일단 오픈 AI 면에서 노이즈가 생겼지만 젠슨왕 CEO, 그러니까 엔비디아 측에서 조금 더 확인할 수 있었던 견조한 AI 수요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다음 거래일인 오늘 밤이 궁금해지는 하루인데요.
과연 쭉 이어지는 AI 버블론, 이 안에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보여줄 때는 언제인지, 그렇다면 중심은 어떻게 잡아봐야 하는지 지금부터 바로 고민해 보시죠. 자, 이번엔 미국 증시 핫한 종목들 그리고 핫한 이슈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하나증권 역삼지점의 김세한 골드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미국 증시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나타내다가 결국 네.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네. 한 줄 평을 남겨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한 줄 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AI 버블 공포로 급락을 했지만 막판에 셧다운 기대가 좀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숨통을 트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증시가 조금은 더 긍정적인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이런 흐름이 좀 계속 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네. 1분기에 조금 조정을 받았다가 그때부터는 거의 브레이크 없이 지금 10월 달까지는 상당히 고점을 갱신하면서 그렇죠. 계속 상승을 해왔는데요. 11월 달, 12월 달은 연말로 갈수록 전체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은 이제 좋은 경우가 많은데 네. 다만 지금처럼 이제 추가 상승이 좀 제한될 만한 이슈가 계속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소화하면서 지금 실적 시즌이 같이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떤 종목으로 이제 선정을 하느냐가 네. 또 중요한 관건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 바로 함께 보시죠. 자, 오늘 살펴볼 이슈픽들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AI 거품론에 나스닥 지수가 3% 빠졌다는 점, 그리고 여야 셧다운 논의도 올라와 있고요. 또 암호화폐 겨울의 시작, 혹한기에 대한 얘기까지 나눠볼 예정입니다. 세 가지 주제가 모두 다 심상치가 않아 보이긴 하네요. 네. 우선 첫 번째 주제부터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나스닥 지수가 지난주에만 3% 넘게 빠지면서 해방의 날 이후 그러니까 거의 4월 이후 최악의 한 주를 또 보냈다고 합니다. 지금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게 다름 아닌 AI 거품론인데 네. 이런 거품론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사실 AI 거품론은 계속 이제 많은 빅테크 회사들이 투자를 좀 진행을 하면서 네. 이거 너무 이제 캐시카우 이런 산업을 제외하더라도 너무 비용적으로 많이 투자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렇죠. 우려가 이제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제 투자은행들 쪽에서 이제 그동안의 닷컴 버블과 또 지금의 AI 버블과의 어떤 좀 비교를 위해서 네. 여러 자료들을 이렇게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그 모건 스탠리의 자료를 잠깐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이 현금 흐름과 수익성을 기준으로 닷컴 버블 때와 이제 비교를 한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닷컴 버블 때는 약 1.2% 정도였고요. 그렇네요. 지금 현재로는 3.5%. 그러니까 아. 거의 약 3배 정도 가량 높은 네, 현금 차이가 흐름과 많이 나네요. 수익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닷컴 버블 정도의 버블을 발생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보이고 있다라고 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M7이나 또는 이제 상위 S&P 100개 기업 종목들을 기준으로 보면 PER 평균이 지금 현재는 31 정도고요. 네. 닷컴 버블 때는 44 정도였기 때문에 아. 또 추가적으로 영업이익률은 그때보다 지금 20%가량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아직은 지금의 이 수익성을 비용이 커버하지 못한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우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지나면서 수익성이 좀 약화가 되고 또 그 비용이 점점 더 커지게 되면 지금보다 더 거품론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네. 지금 당장은 거품론은 크게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표들을 비교해 봤을 때 닷컴 버블 때와 지금을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확실히 그때보다는 지금 상황이 많이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살펴볼 두 번째 주제는 미국의 셧다운 논의 공전입니다. 주말 사이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이 어느 정도 컨센서스 그러니까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죠? 네, 주말 사이에 그래도 좀 긍정적인 이슈가 좀 나오면서 네.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좀 손을 내밀면서 임시 예산안 타협안을 제시를 했고요. 이 부분이 지금 공화당이 받아들일지는 아직까지 좀 미지수긴 한데 네. 우선은 이 안건 통과가 60표 기준인데 지금 공화당이 53석으로 다수당이긴 하지만 그 안건 통과 60표를 채우지 못하고 계속 네. 돌발이 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오바마 케어에 대한 부분이 가장 쟁점인데 지금 이 부분을 민주당에서는 1년만 우선 연장을 하고 또 위원회 설치해서 그 이후에 좀 타협을 하자라고 이제 손을 내민 상태고요. 네. 다만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뉴욕이나 또 뉴저지 시장이 이제 민주당 쪽 표를 네. 좀 많이 얻으면서 그렇죠. 이제 당선이 좀 됐기 때문에 내년에 있을 뭐 중간 선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한다면 약간 악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부담이 될 수 있고요. 또 연말로 갈수록 사실 이 소매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말의 소매 지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다음 연도에 1분기에 또 소매 판매 지표나 이런 소비 지표를 이제 좀 중요하게 봐야 네.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계속 늦춰지고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도 크게 좀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1, 2주 안에 네. 타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셧다운 사태 종료와 관련해서는 빠르면 1, 2주 안에, 그러니까 이번 주나 아니면 뭐 다음 주에는 좀 좋은 얘기들이 많이 들려올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로는 암호화폐, 비트코인 얘기를 오랜만에 나눠볼까 하는데요. 암호화폐 혹한기, 겨울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들도 많거든요. 네. 지금 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선에서 계속 등락을 오가고 있는데 사실 뭐 다른 AI 대기업들은 많이 이제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런데 네. 비트코인은 이 지금 상승분 자체가 사실 크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네. 뭐 반납할 수준까지 뭐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고 계시죠? 이 가상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나스닥과의 어떤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좀 일치하고 좀 잘 흐름이 좋았었는데 최근에는 가상화폐 시장의 좀 특징이 됐던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면 네. 현물 시장보다 지금은 파생 시장 그러니까 선물 시장이 훨씬 더 거래량이 한 4배에서 6배 가량 더 커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추석 전에도 약간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좀 어느 정도 안 좋은 발언을 하면서 이 그러니까 가상화폐 파생 시장이 상당히 흔들렸던 이슈가 좀 있었는데 네. 그만큼 기존에 이제 주시장 같은 경우 현물 시장이 당연히 큰데 이 가상화폐 시장도 현물 시장에서 이 파생화폐 시장으로 조금 파생 상품 시장으로 이 거래량이 넘어가게 되면서 이 부분이 미결제 약정이 한꺼번에 체결되고 이런 부분이 계속 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선물 시장이 좀 커지면서 이 부분이 현물 시장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 악영향이 계속 좀 되고 있는데요. 우선은 네.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가상화폐 시장도 연말로 갈수록 좋은 흐름이 계속 나타났던 경우들이 더 많고요. 다만 이제 나스닥과의 상관관계가 좀 깨지면서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별도로 개별적인 시장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최근에 좀 실적이 발표가 됐었던 스트래테지 같은 종목들도 네. 실적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부 변수 요인만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가상화폐 시장도 연말로 갈수록 저는 조금 더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에게는 참 희소식이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따뜻한 그런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는 마음이고요. 네. 자, 이번엔 종목단 이슈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난주에 좀 눈에 띄었던 종목들이 있을까요? 지난주에 아무래도 실적 발표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AMD를 좀 뽑고 싶고요. 예.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워낙에 좀 독주 체제가 좀 많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AMD 실적이 어떻게 나올 거냐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했고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매출액, 뭐 EPS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이상 성장을 네. 했었고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도 더 많이 상승한 그런 지표를 좀 나타냈는데 네. 지금 이번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국 향에 대한 그 GPU 매출이 없었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네. 상당히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데이터 센터 매출을 좀 별도로 떼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데이터 센터 매출로만 보면 어쨌든 작년 대비해서 20% 이상 증가를 했고요. 시장의 컨센서스도 5% 가까이 상회를 했는데 지금 이 AMD 같은 경우는 CPU와 GPU 이 두 개가 동시에 상당히 좀 시장에서 활력을 좀 얻고 있고 네. 특히나 이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좀 강하게 좀 늘어나면서 상당히 실적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나왔었던 오픈 AI 그리고 네. 오라클과의 협업 같은 경우는 아직 이번 실적에 반영이 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실적에 본격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마찬가지로 지금 외부의 어떤 좀 환경 불안 요소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만 제거가 된다라고 한다면 AMD는 다시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AMD가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약간 휘청이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날에 이제 정류장에서 말아 올리기도 해서 긍정적인 평가들도 많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주가 레벨을 고려했을 때 투자 의견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죠? 저는 뭐 AMD는 조정을 받는 경우에는 네. 계속 추가적으로 매수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장기적인 부분은 계속 이제 뭐 올해와 또 네. 내년도 실적이나 이런 컨센서스를 계속 봐야겠지만 이번에 나온 실적 기준으로만 본다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양호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엔비디아만큼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수하기에 괜찮은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좀 눈에 띄었던 실적 발표 기업 가운데 하나가 메타였습니다. 네. 메타가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주가에도 악재로 작용하게 됐는데 메타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메타를 좀 우려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제 고객분들도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이 여쭤보셔서 제가 좀 숫자적인 부분을 좀 분석을 네. 좀 해봤는데요. 일단은 뭐 메타 실적 자체는 뭐 일회성 세금의 요인이 좀 있긴 했지만 어쨌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제외한다라고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기존과 동일한 세금 부과율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만큼 좋은 실적 퍼포먼스였다라고 보고요. 네. 기존의 캐시카우라고 할 수 있는 뭐 인스타그램, 뭐 스레드 또는 뭐 페이스북에 대한 이런 AI 광고 수익에 대한 볼륨과 단가가 지금 동시에 증가하는 이상적인 성장 사이클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캐시카우에 대한 역할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네. 만약에 현 수준의 한 40%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계속 나타낸다라고 봤을 때는 이 캐펙스 증가분은 그러니까 캐펙스 같은 경우는 1년에 뭐 무조건 부과를 하는 게 아니라 예. 뭐 5년 또는 10년 이렇게 나눠서 장기적으로 분할 납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증가분이 1, 2년 이내에 40% 영업이익률을 나타낸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복구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AI 인프라 투자로 투자를 했을 때 네. 거기서 이제 나오는 ROI가 20%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EPS를 가져가는 그 숫자 대비 둔화 없이 다음 사이클로 진입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지금 시기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메타의 다음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매수 포지션을 저는 유지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메타를 담고 있는 투자자분들에게도 좀 좋은 조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김세한 골드 PB와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